네, 안녕하세요. 융행은 골 때려 융행입니다. 제가 만든 이름인데 매번 발음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융행. 제가 저번 영상도 시청자분이 달아주신 댓글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촬영을 했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빈티지 G 님께서 써주신 댓글입니다. 융행님, 영상 정주행했는데 마인드 너무 멋있고 말 잘하시고 객관적이셔서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불안할 때나 힘들 땐 어떻게 극복하나요? 상처는 어떤 식으로 극복하시는 편이세요? 정신승리 하시나요? 약간 마이웨이 느낌 나면서도 인생 5회차 느낌 나서 부끄러워. 배우고 싶어서 여쭤봐요. 이런 식으로 댓글을 저한테 별로 배울 거 없어요. 저 완전 찌질인데. 가끔 동생이 제 댓글 보고 언니 뭐 아는 사람이 써준 거냐고 그런데 아는 사람 아니고요. 댓글 알바 아닙니다. 답변을 제가 달려다가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글을 쓰려고 하니까. 그래서 뭐 영상으로 한번 찍어볼까 해서 찍게 됐습니다. 빈티지지님의 댓글에서 제가 키워드를 몇 가지 뽑았어요. 객관적, 마이웨이, 불안 극복, 힘들 때 극복, 상처 극복. 제가 불안을 극복하고 힘들 때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런 성격을 형성하게 됐고 그렇다 보니까 상처를 안 받게 됐거든요. 그리고 그 비결이 객관하였어요. 그래서 좀 뭉뚱그려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성격이라는 게 타고난 기질 플러스 살아온 환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신생아들도 신생아실에 100명의 아기가 누워있으면 그 100명 다 기질이 달라요. 그리고 자라온 환경이 100% 같을 수가 없죠. 같은 부모 밑에서 자라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성격이라는 건 굉장히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고 또 이게 더 중요한 포인트인데 쉽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성격을 배우고 싶다, 이런 성격이 부럽다, 이런 생각에는 저는 반대고요. 말투나 애티튜드, 사람을 대하는 방식 이런 건 충분히 바꿀 수가 있겠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연출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청셔츠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청셔츠를 내 핏에 맞게 구입을 해서 정장 바지 안에 쏙 넣어서 입으면 오피스 룩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 그냥 하얀 면티 위에 시크하게 걸쳐주면 뭐 힙하게도 연출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기장이 좀 길면 원피스처럼 입을 수도 있는 거고 약간 리폼을 해서 청 반바지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청셔츠는 죽었다 깨어나도 목폴라가 되진 못해요. 소재 자체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근데 청셔츠라고 해서 좋은 옷이고 목폴라라고 해서 나쁜 옷이고 그런 거 없잖아요. 용도와 쓰임이 다른 거지. 그러니까 제 오늘 영상을 나처럼 성격을 바꿔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저는 이번에 이 댓글을 보고 내가 굉장히 불안했던 때가 언제였더라? 이런 생각을 다시금 해보게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은 왜 불안할까? 이러면서 저 혼자 막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한 10년 전에 읽은 책이 갑자기 딱 떠오르더라고요. 알랭드 보통의 불안이라는 책인데 당연히 책 내용 하나도 기억 안 나고요. 제가 그때 당시에 느꼈던 그 감상만 한 줄로 남아있더라고요. 사람은 사랑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불안하다. 딱 요거 한 줄로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서 이 문장을 계속 곱씹어봤어요. 이 사랑받고 싶은 욕구는요. 연인한테 사랑을 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남들이 나를 좋게 봐줬으면 좋겠다. 우리 사회는 굉장히 불안을 조장하는 사회죠. 그 불안으로 돌아가는 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너 학생이지? 너 학생인데 지금 공부 안 해서 이 정도 급 대학 못 가면 너는 낙오자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안 해도 될, 안 가져도 될 불안을 심어줘요. 20대가 돼서도 너 20대 중반이 넘어갔어? 취직을 아직 못했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그쳐요, 사람을. 근데 이 사회적 압력에 순응하고 싶은 심리는 뭘까요? 이 사회에서 모난돌이 되기 싫어서 그걸 순응하는 거잖아요. 근데 모난돌이 된다는 건 어떤 걸까요? 남들한테 손가락질을 받는다던가 부모님이 나를 떳떳하게 생각해주지 않는다던가 친구들이 나를 도태된 사람 취급을 한다던가 뭐 그런 거잖아요. 이런 마음들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사랑받고 싶은 욕구라고 저는 표현이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를 돌이켜보니까 제 주변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우리 엄마가 나한테 이만큼이나 투자했는데 내가 못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90점 100점 맞다가 80점 맞고 들어가면 혼나고, 그런 학창시절을 보낸 친구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나의 실패를 내가 감당하는 것도 힘든데 그걸 부모님한테 꾸중을 들어야 된다거나 사회에서 질타를 받아야 된다거나 그런 식으로 됐을 때 굉장히 사람이 불안해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랑받고 싶은 욕구 때문이잖아요. 부모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고 이 사회에서 남들 손가락질 받고 살아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저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때 저희 부모님이 다 말리셨어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봐야겠다 마음 먹은 것 자체가 제 선택이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떨어져서 부모님한테 죄송하고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공시생들보다는 덜 불안했었던 것 같긴 해요. 내가 여기서 떨어지면 내가 내 자신한테 실망할 거야, 이런 생각하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좀 다른 생각 없이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근데 내가 성적을 잘 받아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린다거나,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남들이 우러러 봐준다거나, 내가 직장 안에서도 승진을 빨리 해서 높은 자리에 가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받들어 준다거나, 그런 것 자체가 다 조건 있는 사랑이거든요. 공부를 잘한다, 취직을 한다, 승진을 한다, 이런 식으로 조건이 있는 사랑이에요. 근데 그런 사랑은 그 조건이 없어지면 없어질 사랑이에요. 근데 그 없어질 사랑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 굉장히 불합리하지 않나요? 부모 자식 간에도 조건 없는 사랑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모든 부모가 다 조건 없이 자식을 사랑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조건 없는 사랑을 해주시는 부모님이 있으시다면 당신은 행운아.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나밖에 없어요. 저는 저희 아빠가 어릴 때부터 부모 자식 관계도 기브 앤 테이크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너무 어린 나이에 그런 걸 깨달은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조건 없는 사랑은 없다. 그래서 나라도 그렇게 해주자, 그런 생각을 많이 어릴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웃긴 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조차 조건이 없기가 힘들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원하는 내 모습이 있는데 그걸 못할 때 내 스스로가 너무 혐오스럽고 너무 환심하고 너무 막 짜증이 나서 우울증이 온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시기를 헤쳐나온 방식이, 나 아니면 누가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줄까, 이러면서 그 시기를 헤쳐나왔는데, 그러고 나니까 남 시선? 남의 관심? 진짜 정말 신경 쓰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 들어가면서 저희 집에 약간의 우환이 생겨서 제가 좀 정서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그때 그 집안에 생겼던 우환이 지금의 저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의 인생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큰 문제였단 말이죠. 제가 그 사춘기에 예민한 감성에 그런 일까지 겪게 되니 굉장히 우울해지더라고요. 빨리 멘탈을 잡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서 내 앞에 놓인 상황을 멀리 떨어져서 보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상황에 너무 깊이 빠져 있으면 내가 미쳐버리기 때문에 이 상황을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관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자. 나는 지금 고작 해봐야 14살짜리 아이인데 내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지? 내가 여기서 울고 이 상황을 원망하고 이 상황을 만든 사람들을 원망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건 없구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나의 감정을 객관화하려고 되게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일 시작하고 상담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융행 씨는 굉장히 방어 기제가 강하다. 근데 저는 좀 심리학에 원래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원래 알고 있었긴 했어요. 제 방어 기제가 주지화라는 방어 기제인데요. 아까 빈티지 지님께서 정신승리 하시나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정신승리는 방어 기제 안에서 합리화에 해당하는 거죠. 내가 이 상황을 좀 유리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척, 논거를 대면서 이 상황에서 나를 모면하는 그런 게 합리화라면, 주지화는 나의 감정을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객관화하는 걸 말하거든요. 근데 제가 딱 학창시절에 딱 그랬더라고요. 그게 제 방어 기제더라고요. 그 사건과 사건이 야기한 감정을 배제하려는 방식으로 그 사건을 굉장히 나의 논리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었더라고요. 감정 자체를 느끼기보다는 분석하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중고등학교 교실에 여자아이들의 어떤 대화를 보면
뭐 유행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연예인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뭐 자기 부모님과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자기가 요즘에 좋아하는 남자애라든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너무 시시하게 느껴졌었어요. 얘네한텐 이게 그렇게 울분이 쌓이고 고통스럽고 눈물 나고 격정적인 드라마구나. 난 너네 드라마에 조연으로 출연하고 싶지가 않다야. 난 공감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그런 적도 있었어요. 중3 때 다 같이 급식실에서 밥을 먹으면서 막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나는 속이 시끄러워 일단.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야 나 너희랑 점심 같이 먹기 싫어. 너네랑 별로 같이 다니고 싶지 않으니까 나 그냥 혼자 다닐게.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학생 시절을 거의 보냈었어요. 고등학교 들어가서도 거의 그랬어요. 나랑 별로 친해지려고 할 필요 없어. 나 쓰레기야 이러면서. 이런 학창 시절을 보내고 나니까 남의 시선을 별로 의식하지 않는 사람으로 자라게 됐어요. 제가 아까 불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한테 사랑받고 싶은 욕구를 버리고 나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라고 마음을 먹고 난 뒤부터는 더더욱 그랬던 것 같아요. 빈티지 G님께서 저의 어떤 모습을 보고 마이웨이 같다 생각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제 스스로를 마이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제가 남의 시선을 별로 의식하지 않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는 생각을 똑같이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모든 사람이 하는 것을 똑같이 따라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런 제 성격이 마이웨이 같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이런 성격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거의 제 자의식이 생긴 이후부터, 그러니까 사춘기 이후부터는 거의 그런 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마이웨이로 사셔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이거 뭐 이렇게 살면 마이웨이로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심리학 공부를 좀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심리학 개론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감정을 느끼는 거 있잖아요. 사실 감정이란 건 신체적 반응일 뿐이래요. 신체적 반응을 이 느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감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감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와닿은 학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놀랐을 때 사람이 두근두근거리고 뭔가 막 소름 끼치면서 짜릿한 그 감정과 뭐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 어떤 그런 짜릿 스파크 그 감정이 신체적 반응은 똑같거든요. 근데 내가 해석하기에 따라 그게 감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감정을 제가 좋을 대로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그거를 좀 더 객관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했고, 상처를 극복을 어떻게 하시는지 여쭤보셨는데 저는 상처를 상처로 해석을 잘 안 해요. 제가 이런 성격이 되고 나서부터는 상처라고 해석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누가 나한테 뭔가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를 했고 다른 사람들이라면 이런 얘기를 들었어. 굉장히 상처받았어. 라고 할 만한 얘기를 저는 상처라고 해석을 안 하고 걔가 감히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굉장히 가짜났어. 근데 이게 센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제 마음의 해석이 그런 거예요. 굉장히 가짠다. 이런 식으로. 그게 그러니까 상처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감정을 나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 상처를 극복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 받게 되거든요. 이 댓글 보고 너무 감사해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진짜 많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내가 살면서 형성한 성격이기 때문에 딱히 비법이랄 게 없다. 요 정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얘기한 거 안에서 단어 하나라도 뭔가 건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죄송합니다. 나 영상 끝날 때마다 자꾸 사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말을 잘한다고 말을 하셨는데요. 그때 저는 말을 체계적으로 하지 못하거든요. 그냥 제 머릿속에 뭐 생각들이 땅땅땅땅땅땅 이런 식으로 떠오르면 그걸 그대로 쏟아내는 스타일이고 말을 조리 있게 하는 편은 아니에요. 저 너무 좋게 봐주시지 마세요. 사람은 누구나 성격적 강점이 있고 단점이 있으니까 제 성격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쓰레기예요. 항상 감사합니다. 안녕.